AI 반도체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설 연휴 동안의 최대 이슈가 딥시크에 관련된 공개 이슈. 특히나 딥시크 R1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GPT-4를 좀 제치고 1위에 좀 등극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공개되면서 파장을 좀 나왔었고 이어서 공개됐던 내용들, 특히나 이제 개발 비용들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개발 비용이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개발 요건들 좀 구현하기, AI 언어 모델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칩이 H100이 아니라 H800. 이게 엔비디아가 중국의 우회 경로로 좀 저가형 칩을 좀 공급한다는 관점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. 근데 사행적인 측면에서 H100과 H800의 가격적인 차이도 굉장히 좀 크지만 성능적인 어떤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거의 GPT-4와 좀 유사한 수준의 언어 모델을 좀 공개했다는 것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이 개발 비용 관점에서는 메타의 뭐 라마 3라든가 뭐 오픈 AI의 GPT-4에 비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발 비용이 적게는 10분의 1, 많게는 20분의 1이에요. 그러니까 800억에서 많게는 한 1,600억, 2,000억 가까이 좀 투입돼서 좀 개발됐던 이 AI 이 프로그램보다 지금 이 딥시크는 한 57만 6천 달러 하나로 약 80억 정도 수준으로 좀 구현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저가형 이 칩으로 충분히 구현 좀 가능한 것이 아닌가. 이 충격 때문에 엔비디아가 연휴 기간 동안에 한 15% 정도가 좀 급락을 했었죠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떤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상당히 좀 선반영됐고 이 딥시크에 관련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. 특히나 이 딥시크가 보유하고 있는 이 H100 칩이 한 5만 개 정도 좀 추정되고 있대요. 그래서 이게 H800으로만 구현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H100을 좀 통해서 구현됐었고 지금 오픈 AI가 또 다른 부분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제소를 좀 했죠. 이게 좀 조사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딥시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에 관련된 검증 요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과도한 하락 부분들은 고사양 칩에 관련된 필요성이 없어지고 중주사양 칩으로 좀 전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요건들도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.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메타라든가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죠.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비용으로 개발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라는 어떤 입장을 좀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검증 성과를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전체적으로 딥시크가 중주사양 칩으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이게 고사양 칩을 통해서 우리가 좀 AI에서 AGI라는 이 산업으로 좀 건너가는 그런 부분에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뭐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의 확장성들은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 저가형 AI 칩을 좀 구현해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향후에 중소형 기업들의 어떤 개발 요소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AI 산업의 확장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축소되거나 좀 왜곡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AI에서 AGI 섹터로 좀 우리가 산업이 어떤 고도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개발의 어떤 속도라든가 단계적으로 더 고도화가 좀 되기 위해서는 중저사양 칩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성능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. 다만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앞으로 칩이 비싼 칩을 사용해서 비싼 성과를 좀 만든다는 어떤 공식보다는 오히려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관점에서는 전혀 변동은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좀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게요. AI 확장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과도한 우려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16% 넘게 빠졌다가 그 다음날 그대로 회복을 하고 오히려 올려 세우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고사양 GPU를 쓰지 않아도 네. AI 가속기가 좀 돌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
그런 논리가 만약에 형성이 되게 된다면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치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악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. 일단 뭐 학습 비용들에 관련된 차이, 그러니까 시장이 알고 있는 현재 현상들은 딥시크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, 뭐 20분의 1 수준의 개발비로 동일한 성능을 좀 구현하는 AI 언어 모델을 좀 개발했다. 이를 좀 출시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적은 비용으로 개발된 것이 맞는지에 관련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확장성, 여기서 기술 고도화를 과연 중저사양 칩으로 또 구현을 할 수 있을까? 현재 현행 모델보다 앞으로 2세대, 3세대, 4세대까지 계속해서 고도화되는, 그래서 AI에서 AGI라는 시대로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구현이 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들은 아직은 그 부분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은 좀 아직 여전하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중저사양 칩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성과들은 현재 구현 가능한 성과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여기서 조금 더 진보하거나 조금 더 더욱더 이제 고도화된 기술을 좀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런 우려감들은 사실 뭐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겠지만 지표는 과연 이제 빅테크 기업,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추구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의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의 방향성들이 축소되거나 점진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지 않는 선이라면 저는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메타가 이를 좀 증명을 했었죠. 자본적 지출에 관련돼서는 변동 없이 진행을 좀 맞아요. 하겠다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점들을 좀 이유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주가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오늘 단기적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AI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강한 이유들은 중저사양 칩으로도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개발, 그런 개발 요소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데, 이런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이 맞고,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저사양 칩을 오히려 보편화해서 개발 요건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피해가 아니라 수혜주가 좀 돼야죠. 그런데 오늘 주가의 양상들은 같은 어떤 조정의 폭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일회성 관점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